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한인사회는 무엇보다 이한탁 씨 사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5년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고 드디어 가족과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이야기는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씨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뉴저지에 위치한 한 두부 전문 식당이었습니다. 간방에서 나오면 두부부터 먹어야 한다는 이 씨의 뜻이었는데요. 이 씨가 석방 이후 첫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25년간의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보석 석방된 이한탁 씨. 이 씨는 석방 이후 뉴욕 플러싱으로 이동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먼저 찾은 곳은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 두부 전문점이었습니다. 간방에서 나오면 두부부터 먹어야 한다는 이 씨의 말에 구명위원회가 선택한 곳입니다. 이 씨의 법적 보호자인 송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25년 동안 얼마나 한국 음식을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는 이 씨의 말에 보는 이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씨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동생 이한경 씨 등 주위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 씨는 첫 주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구명위원회는 토요일 오전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친 후 이 씨는 둘째 딸 유진 씨 내외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에는 동생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명에는 이 씨가 일요일 뉴저지 모처에서 암투병 중인 부인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명인은 오늘 밤 9시쯤 회의를 열어 보석기간 120일 동안의 이 씨에 대한 생활과 구명이 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한탁 씨가 지난 28일 5년 만에 부인을 만나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탁 씨는 동포들에게 빚을 지었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모금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흰 머리가 그의 한 맺힌 세월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모든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어를 함께 적도록 하는 동해병기법이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됐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 학생들도 새 학기부터는 동해병기가 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세계 역사 교과서들입니다. 그동안 교과서에 일본에만 표기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동해가 함께 병기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에서는 이제부터 동해가 병기되지 않는 교과서는 채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를 출판하는 대형 출판사들이 어느 특정 지역만을 위한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바꾸는 게 동해를 병기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꼭 다른 49개의 주가 꼭 법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 교과서 만드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버지니아에서 이거를 부탁하면은 오토매틱으로 언젠가는 모든 교과서 회사가 다 바뀔 거라고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해켄색에 위치한 한 대형 서점에서도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육용 책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와 지리를 교육하는 거의 모든 책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던 한인단체들이 이제는 연방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해 나섰습니다. 한 번의 좌절을 맛봤던 뉴욕과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뉴저지에서도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이 군대에서 쓰이는 전투용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입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혀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
최근 카운티 내 셰리프국이 도입을 추진해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군용 장갑차에 대해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은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장갑차를 카운티 법 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차후 막대하게 들어갈 유지비 및 운영비와 좁은 지역 내 도로를 감안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투용 장갑차는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 not support any militarization here in Bergen County. These 50,000-pound tank-like armored vehicles have no place on our streets and in our towns. No questions on the cost of upkeep and operations, safety, use, training, and the viability of using any of this equipment in Bergen County. 또한 자신은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카운티 프리홀더 회의에서 도입을 승인한 건 자신을 반대하는 프리홀더와 셰리프국의 정치적 수단 때문이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This resolution bypassed my office unlike every other resolution by every department and agency. It appeared on a late list handed out at the start of the June 4th work session. Not one question was asked by any member of the Board of Chosen Freeholders. 한편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군용 장갑차는 5만 파운드 무게에 각종 폭발물에도 견딜 수 있는 전투용 차량으로 셰리프국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버겐 카운티는 전쟁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나친 군대와는 주민들에게 위압감만 준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장갑차 도입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저지시드가 시청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 시청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공개한 건축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저지시티에 위치한 윤여태 시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의. 윤여태 의원이 밝힌 시의 건축안에 따르면 2천만 달러에 이르는 공사비를 건설업자가 부담하고 대신 시 정부는 25년간 장기 임대를 한 후 후에 1달러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 유지 및 관리, 보수와 보험료는 시에서 납부하며 25년의 임대 기간 동안 건설업자는 어떠한 재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유니언은 이를 모두 조합하면 결국 4,500만 달러짜리 계약이라며 시가 직접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하게 되면 세수를 3천만 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짓는 들어가는 50 밀리언 달러는 우리 저지시에 충분한 돈이 있고 경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낸 세금으로 짓고 그리고 25년 동안에 집세 내는 것을 렌트를 절약함으로써 결국은 30 밀리언 달러의 납세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자와 결탁한 시장, 유니언과 다른 한 명을 제외한 7명의 시의원들은 유니언의 의견에 반대한다며 다음 달 10일 열리는 시정부 원래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해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So I cannot find myself. This time, I need you guys show up to City Council September 10, tell them enough is enough. Why you spend extra $30 million something we can spend and say? 저지시티는 최근 기존 시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문제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마틴 루터 킹 드라이브의 6만 스퀘어핏 규모의 새 시청사 건축안인 일명 아네스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민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그중에는 500만 불체자 구제 외에도 획기적인 합법이민 개선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류의 확대 조치뿐 아니라 취업과 가족 이민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36만 6천 개의 영주권 쿼터 한도를 70만 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는 그동안 백악관이 대기업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합법이민 확대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취업 및 가족 이민
이민 신청자의 동반 가족들을 영주권 쿼터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입니다. 가족 이민 22만 6천 개, 취업 이민 14만 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주권 쿼터는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대통령이 행정 명령만으로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쿼터 계산 규칙을 달리해 합법 이민 쿼터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 청원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까지 쿼터에서 삭감하는 방식에서 이민 청원자 본인만 쿼터 계산에 적용한다면 합법 이민 쿼터는 70만 개 이상으로 2배 이상 넘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성사될 경우 취업이민 3순위는 즉각 오픈돼 영주권 신청 후 1년가량이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가족이민 역시 적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 기간이 지금보다 대폭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매달 월 보험료를 내지만 수입에 따라 세금 보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보다 수입이 증가한 경우 내년 소득세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건보 거래소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내년 소득세 신고 시즌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구 소득이 증가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내년 소득세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플랜에 가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추산했던 올해 가구 소득보다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줄거나 없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약 700만에 이르는 보험료 보조 수혜 가구 중 3분의 1가량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건보거래소 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 지원금은 $264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3,168입니다. 반면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액은 $2,690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10%만 줄어도 연간 수백 달러의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지금이라도 온라인 건보 거래소에 이를 알리는 것이 남은 기간 월 보험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내년 봄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경의 지지율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7월 있었던 에릭 가너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너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시민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NYPD의 지지율은 지난 7월 흑인 남성 에릭 가너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목 졸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4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또한 빌 브렌튼 NYPD 국장의 지지율도 57%에서 가너의 죽음 이후 48%로 하락했습니다. 역시 12년 만에 NYPD 국장 중 최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가너의 죽음에 대해서는 68%가 변명할 여지 없이 NYPD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4%만이 경찰관의 체포를 지지했습니다. 가너를 목졸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64%가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요커들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NYPD에 대해 60%는 찬성, 34%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담배 판매 혐의로 경찰에 잡힌 에릭 가너는 이종 격투기나 유도 등 격투기에서 상대의 목을 졸라 머리에 혈액의 공급을 막는 목조르기로 숨졌습니다. 뉴욕시 검시소는 가너의 사망을 살인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온라인 교재 나눔터를 신설했습니다. 교재 나눔터를 통해 한글 학교들의 교재 부족 현상도 해결하고 학교 간에 유용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원은 어제 온라인 교재 나눔터 구축 등 4가지 방안이 담긴 제외 동포 교육용 교재 보급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교육원은 자체 웹사이트에 교재 나눔터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마련하고 교재가 남아있는 학교가 부족한 곳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교재 부족 현상 해소와 학교 간 정보 교류 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교재 나눔터와 관련해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한글 학교 교장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교재 물려주기 운동과 전자책 등의 사이버 교재 활용, 교육원의 교재 추가 확보를 통해 능동적으로 교재를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교육원장은 일부 학교가 교재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교재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교재 보급률을 100%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최대 규모인 약 3만 5천여 명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들뜬 기분에 사고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경찰차와 일반 차량까지 동원해 음주운전자 색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행하시면서 마지막 여름을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시작 맞으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